5일 오후 경기 9야 1야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으신 모든 형님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총 9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요. 오늘 총 9가지 경기밖에 없습니다. 싹 다 준비해 왔고 멘트 시작할 거고,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멤버십 통해서 공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식은 요런 식으로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경기들, 오늘 MLB 나갔던 표였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인 질문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다시든지 댓글 확인하시면 메일 주소 나와 있습니다.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 드릴 테니까 메일 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그렇다면 총 9가지 경기 멘트 빠르게 들어가면서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니치 요코하마 먼저 시작해볼게요. 자, 양팀 주중 3연전 마지막 매치업이죠. 사실 이번 주니치와 요코하마의 이런 매치업 자체가 화력전 기반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전에서 5대2로 주니치가 경기 가져갔었고요. 잠시만요. 자, 1차전은 주니치가 5대2로 경기 가져갔었고 2차전은 사실 6대4로 요코하마가 경기 가져갔었고요. 계속해서 좀 다득점 경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양 팀의 선발들도 좀 불안합니다. 주니치의 선발은 나카니시 등판하고요. 요코하마의 선발은 다이라 등판하죠. 자, 나카니시 같은 경우에는 147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커브 스플릿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뭐 페스볼이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구위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페스볼 타이밍에 좀 많이 맞아 나가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시즌 요코하마 만났을 때도 많이 약했습니다. 두 경기 나와서 10이닝 7자책 6.3의 ERA. 요코하마도 어제 이제 타선이 좀 터져줬었어요. 뭐 카치마타라든지 슈고마키라든지 뭐 와타라이라든지 중심 타선들이 좀 터져준 직후에 나카니시를 만나는 구간이다 보니까 나카니시에 대한 기대값은 높게 잡아주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기대값을 좀 낮춰주고 싶거든요. 자, 이에 맞서는 요코하마의 선발은 다이라 등판합니다. 142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라든지 싱커,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뭐 패스볼이 무브먼트도 괜찮고요. 볼끝도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원정에서의 좀 기복이 있어요. 이번 시즌 원정 5번의 경기에서는 2승 3패, 23.1이닝 동안 14자책, 5.4의 ERA. 다만 이제 주니치도 무빙볼러 만났을 때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는 점이라든지 뭐 반테린 돔이라는 또 투수 구장 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요코의 빠따 감각을 주니치가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좀 염려가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게임은 화력전 기반,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은 요코하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는 매치업이고 요코 승이라든지 화력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승 내지는 다득점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경기 한신 야쿠르트 들어가 볼게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치가 된 것 같아요. 비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진행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경기 빠졌죠? 아마 취소가 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패스할게요. 취소가 된다고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뭐 굳이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뭐 경기는 사실 제가 이거 되게 초접전 저득점 경기 봤었는데
야쿠 프렌, 뭐 1점차 승부, 언더 쪽 봤었는데, 취소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자, 라쿠텐 세이브 경기 보겠습니다. 라쿠텐 세이브. 자, 홈팀 라쿠텐이 세이브 만나서 1차전, 2차전을 모두 잡아내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합니다. 오늘 뭐 경기 이기면은 수입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라쿠텐 입장에서는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최근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2실점을 가져가고 있고 리그 전체 꼴찌. MPB 판에서 사실 7.2실점은 너무나도 많은 실점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오늘 선발 자체가 마에다 켄타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6번의 등판에서 23.2이닝 동안 1.65의 WHP와 4.56의 ERA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 마에다 켄타가 브레이킹볼이 여전히 효율이 괜찮기는 한데 직선 구종이 대부분 효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좌타적 헌팅에서는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슬라이더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든지 좌타석에서 사실 뭐 타키자와라든지 코지마라든지 뭐 히라사와라든지 컨디션이 괜찮은 좌타 라인들이 많다는 점도 마에다에 대한 기대값을 좀 낮춰줄 수 있겠죠. 뭐 사실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세이버의 상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마에다는 평균 이닝 이팅이 4이닝이 안 됩니다. 평균 한 3.2이닝 정도, 뭐 길면 한 5이닝 정도, 이닝 이터로서의 역할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라쿠텐이 1차전, 2차전 가져오는 과정에서 뭐 후지히라라든지 클로저 사용이 2번 연속 됐었고요. 뭐 구탄이라든지 핵심 코어들이 전부 다 연투 중이다 보니까 오늘 라쿠텐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답이 없다 사실. 극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투수 운영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오늘. 아마 오늘 가져가는 전체 경기 매치업 중에 가장 투수용 난이도가 높은 팀이 라쿠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세이브의 선발은 타케우치 등판합니다.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싱커, 뭐 페스볼 위주로 경기 풀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페스볼이 사실 구속도 많이 올라오고 9위까지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경기력이 되게 안정감이 들거든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챙기고 있고요. 라쿠텐도 사실 싱커볼 만났을 때 대응 OPS가 좀 많이 떨어져요. 싱커 대응팀 OPS가 0.523, 리그 전체 11위 수준. 그래서 경기는 사실 뭐 선발 구간부터 세이브가 마진 남겨주면서 불펜 구간 넘어가면은 더욱더 많은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에다도 사실 불안하고 필승주 운영이 안 되고 추격주 운영이 되는 경기라고 한다면 세이브 승 일방적인 경기 뭐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A 장훈이님 추천 감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종합해 보면 세이브 승 1.5 마헨 그 다음에 다득점까지 6.5바까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소뱅 오릭스 들어갈게요. 소뱅 오릭스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소뱅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오늘 오릭스의 선발 타카시마 먼저 볼게요. A 장훈이 이번 시즌 총 10번의 경기에서 39이닝 동안 피안타 45개, 피홈런 2개, 볼넷 10개, 1.41의 WHP와 3.69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사실 MPB 치고 3.69는 ERA가 조금 높은 편인 건 맞고요. 가장 아쉬운 점이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강한 타구를 잘 만드는 팀이에요. 12개 팀 중에 가장 강한 타구를 잘 만들어내는 팀이고, 심지어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5.8득점씩을 꼬박꼬박 정립하면서 타선 흐름도 사실 고점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뱅의 고점 타선 흐름이라든지 이제 강한 타구, 하드히팅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감안해 봤을 때 타카시마에 대한 기대값은 잘 던질 수 있을까요? 기대값 자체가 낮게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이제 소뱅의 선발은 마에다 유고 등판합니다. 140km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커브 체인지업,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체인지업의 밸류가 높은 편이고요. 이번 시즌 뭐 페이스볼 구위도 많이 올라왔고요. 2이닝 대비했을 때 WCP가 진짜 관리가 잘 되고 있죠. 3경기 나와서 15.1이닝 동안 0.85의 WHP. 출루 자체를 되게 잘 억제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실 뭐 선발 밸류 차이도 조금 명확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뱅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는 점이라든지 오릭스가 원정에서는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또 떨어진다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요거는 뭐 소뱅이 좀 많이 유리하겠죠. 소뱅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경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MPB 다 끝났고요. KBO 들어가겠습니다. 자, 키움이랑 기아 경기 볼게요. 키움, 기아. 자, 홈팀 키움이 연패가 좀 많이 길어져요. 최근에 몇 연패죠, 키움이? 키움이 지금 8연패인데 사실 뭐 동일 기간에 지금 뭐 득점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점 억제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2.2득점, 리그 전체 압도적 꼴찌거든요. 사실 지금 KBO 판에서 2.2득점으로 승리 투수를 가져오기가, 경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키움의 선발이 알칸타라가 등판을 해요. 사실 홈에선 되게 잘 던지는 거 인정을 합니다.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스플릿까지 구속 빠르고 변화구 각도 괜찮고요. 근데 이 알칸타라가 이번 시즌 기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잘 던지진 않았었거든요. 2번 맞대결에서 2패, 13.1 동안 7자책, 4.73의 ERA 기록하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최근에 기아에 빠다가 되게 흐름이 또 괜찮은 상황인데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9.6득점입니다. 뭐 동일기간 팀 타율이 3할 4푼 7리, 홈런 6방, 크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너무나도 좋은 구간.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알칸타라가 탈탈탈 털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대값을 너무 높게 설정하기도 좀 어렵다. 한 5이닝 6이닝 먹어주면서 한 3실점 4실점 정도가 현실적인 피칭 내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기아의 선발은 제임스 네일 등판하죠. 네일도 최근에 되게 좋은데 최근 5경기 연속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 경기, 안정감 있게 이닝 이팅이라든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되고 있고요. 뭐 이번 시즌 키움 만났을 때도 2게임 나와서
1승 12이닝 2자책 1.5의 ERA 기록하면서 되게 잘 던져준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움이 사실 알칸타라에 대한 기대값이 굉장히 높게 설정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빠따로 기아를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보면 기아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알칸타라가 사실 뭐 한 7이닝 1실점급으로 던져줘야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종합해보면은 기아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7.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기아 승 1.5 마헨 7.5 언더까지 언급 드려볼게요. 자, 다음 매치업 롯데 NC 들어가겠습니다. 롯데 NC. 자, 홈팀 롯데의 연승 구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집니다. 중간에 무승부가 한 번 있기는 했지만 최근 7연승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2승하고 1무하고 또다시 5연승. 뭐 통합 7연승 구간인데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롯데가 사실 출루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8번의 출루를 가져가면서 총 몇 득점? 5득점.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타격 내용을 클러치 상황을 보여줬었고요. 뭐 요게 좀 기반이 될 것 같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실점에 대한 억제도 되게 잘 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오늘 매치업 상대가 토다 등판합니다. 뭐 레파토리도 되게 다양한 편이고 볼끝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최근에 이제 커맨드가 좀 자리를 잡혀가고 있어요. 커맨드가 자리 잡혀가면서 잘 던지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롯데가 쉽게 공략할 만한 유형의 투수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의 선발은 이민석이가 등판을 하는데 151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고 있고요. 커맨드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근데 사실 지금 NC란 팀 자체가 150이 넘어가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패스피드가 조금 늦고 있기도 하고요. 이민석이는 직전 키움 만났을 때 7.1이닝 1실점 잘 던져준 직후 경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민석이라든지 토다 라츠키라든지 기대값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런 경기가 뜬금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롯데 프렌 내지는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언더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매치업 하나랑 두산 경기 살펴볼게요. 하나, 두산.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박준영과 벤자민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뭐 벤자민이 더 네임밸류가 높은 거 아니냐, 기대값이 높은 거 아니냐, 두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뭐 볼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근데 이제 박준영이가 생각보다 최근에 좀 잘 던지거든요. 뭐 13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구속이 빠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커맨드가 잘 되고 있고 구위가 올라오면서 출루 자체를 조금 잘 억제해주고 있다. 최근 두 경기 보시면은 키움 만났을 때 6.1이닝 2실점, 삼성 만났을 때 5이닝 2실점 나쁘지 않았었고 오늘도 사실
홈발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두산 만났을 때 한 6이닝 이상 2실점 이하는 좀 끊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뭐 최근에 두산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두산이 출루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카메론이라든지 뭐 박죽순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의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실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최근에. 이게 좀 아쉽죠, 사실. 자, 반면에 이제 두산의 선발은 벤자민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벤자민이 가장 큰 강점이 뭐죠? 좌타 전팅이 되게 좋아요. 브레이킹볼의 밸류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 문현빈이라든지 강백호라든지 이도윤이라든지 조금 좌타석에서의 타점 지원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벤자민이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뭐 우타석에서 좀 출루가 되더라도 좌타석에서의 타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기가 좀 애매하다. 최근에 타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좀 투수전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5 언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KT SSG 들어갈게요. KT SSG. 자, 지금 양 팀이 1차전, 2차전 1승씩을 챙겨갔고요. 오늘 위닝 시즈 확보를 위한 3차전 대상 경기인데 뭐 눈에 띄는 점은 양 팀 다 최근 빠따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KT가 최근 5경기 평균적인 득점 지원이 7득점이 되고 있고요. SSG 같은 경우에도 5.8득점의 득점 지원이 되면서 빠따 감각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다 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자, 오늘 KT 선발은 소영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8번 등판해서 44이닝 동안 1.3m WHP와 3.48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타이밍을 뺏는 피칭을 가져가죠. 뭐 투심이라든지 커터라든지 체인저까지 던져주면서 상대의 타이밍을 좀 뺏어주는 피칭을 가져가는데 SSG가 뭐 무빙볼로 만났을 때도 나쁘지 않았었고 사실 최근에 빠따 감각도 괜찮다 보니까 소영준에 대한 기대값이 너무 높게 잡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저는 소영준의 기대값을 한 5이닝, 6이닝 정도, 한 3실점, 4실점 정도는 준다고 봅니다. 뭐 털리지는 않겠지만 완벽투는 안 된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제 SSG의 선발은 베니지아노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이스볼이라든지 뭐 투심,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속도 되게 빠르고요. 레파토리도 다양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실투 성공이 좀 많고요.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 장타, 볼실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뭐 70이닝 던지는 동안에 피안타 81개, 피홈런 12개, 볼넷 29개, 1.5가 넘어가는 WHP와 6점에 수렴하는 ERA까지 안정감이 많이 떨어지죠, 사실. 그리고 이제 KT 만났을 때도 약했거든요. 3게임 나와서 13.2이닝 동안 10자책 6.59의 ERA.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경기 자체는 화력전 베이스가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불펜 구간은 KT가 최근에 뭐 과부하라든지 안정감이 좀 많이 실점률이 많이 또 증가해 있는 구간이라서 초반에는 KT가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있고 불펜 구간에서는 SSG가 또 따라붙을 수 있는
약간 요런 게임 정도? 화력점 베이스 볼게요. 9.5 오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소영준이가 완벽투는 안 될 거라는 거죠. 기대값을 높게 잡기가 좀 어렵다.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 대상 경기 LG 삼성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천 LG 감사합니다. 삼성. 자, 두 팀이 최근에 이제 흐름이 좀 많이 달라요. LG가 최근에 5연승 구간이고요. 5연승 구간이고 삼성이 최근 5경기 어떻죠? 1승 1무 3패. 흐름이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은 최근 5경기에서의 평균 득점 지원이 단 2.6득점을 가져가고 있다. 뭐 사실 시즌 평균 득점 지원이 5.26득점 가져가면서 3위 팀인데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득점을 지금 가져가고 있거든요. 타격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또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LG의 선발이 이정용이가 등판을 하는데 스탯이 좋지는 않아요. 이번 시즌 16번 경기 나와서 38.2이닝 동안 1.81의 WHP와 6.05의 ERA. 근데 사실 이정용이가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고 홈에서는 또 잘 던지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점 구간에 삼성의 빠따까지 만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이정용이가 못 던질 거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한 콜스 정도는 욕심내 볼만 하지 않나. 반면에 이제 삼성의 선발은 후라도 등판합니다. 자, 후라도 등판하는데 볼 끝이 되게 좋고 사실 하이페이스볼을 좀 많이 이용을 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정타 비율이 올라오고 있고 실점에 대한 비율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3경기 보시면은 NC전 5.1이닝 9피안타 7실점, SS전 6이닝 10피안타 6실점, 한화전 6이닝 7피안타 2실점. 정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뭐 양팀 선발들의 밸류 차이가 존재하는 것 인정하겠지만 뭐 양팀의 타선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장 컨디션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접전 저득점 경기 가능성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이정용이도 좀 잘 던져줄 것 같고 후라도는 완벽투가 안 되면서 약간 비벼질 수 있는 경기 정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LG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오늘 분석 방송은 마무리를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오늘도 많이들 시청들 해주셔서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따가 MLB 때 찾아뵐 거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멤버십 필요하신 분들 또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별표 그린베이 별표님 추천 감사합니다.